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그 로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지 않고 좀 어렵게 설명을 할까 해요. 어려운 일이니까. 처음에 로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 회사 이름. 처음에 그 회사의 의뢰를 받았을 때는 그란차였어요. 이름이 그란차. 자, 이 그란차인데 이 차라는 것이 일본어로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이제 녹차의 차거든요. 녹차의 차인데 이 녹차의 차를 한자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차를 그냥 영어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거 자체도 좀 어떻게 일본어로 할 거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중에 정해진 것이 이제 그란차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아직 보이질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란차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은 차입니다. 우리나라의 녹차의 차입니다. 그럼 약간 녹차의 느낌이 나겠죠? 그라는 약간 그랜드, 훌륭하다, 훌륭한, 대단하다라는 느낌의 영어에서 따왔어요. 그러면 대단하다, 어떤 좀 뭐랄까 스페셜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드는 작업을 첫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준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냐? 이제 컴퓨터로 가시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서체라는 것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뽑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란차라는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키면 좋을까라는 느낌에서 필기체 형식으로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정말로 그랜드한 느낌을 강조한 느낌으로 가자.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런 필기체 형식으로 가자. 이런 세 가지 안을 정합니다. 방향성을 정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관련된 기본 서체들을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왜 인쇄를 하냐? 왜 서체만 골라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천천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글자 간격 이런 거 아무런 생각 없이 서체만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그 기본 서체들을 뼈대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붙이고 더하고 쪼개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인쇄를 하느냐면은 컴퓨터 데스크 앞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이로 인쇄했을 때는 아마 체감상으로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서체 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그 서체를 모니터 정말로 가득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체와 비교될 만한 다른 대상들을 같이 보기에는 컴퓨터 모니터의 색깔과 종이에서 나오는 실제 우러나는 색깔은 좀 차이가 있어요. 체감적으로. 그리고 그런 체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밸런스로 그러죠. 이제 서체의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와닿게 되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모니터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제품으로 눈앞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때 그 느낌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역시 인쇄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체를 고르고 이제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서체가 가장 이미지에 맞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았는데 요 느낌 괜찮아요. 요 느낌 괜찮고 요 느낌도 괜찮아. 근데 괜찮다라는 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죠. 애매모호하죠. 일단은 거기까지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이런 것들도 괜찮아서 제가 이렇게 뽑았죠. 자, 이렇게 괜찮은 서체들을 가지고 이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양의 가지치기가 나오니까 이 중에 고릅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디까지나 여기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뽑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경우 이런 서체가 좀 괜찮은데 이 뭐랄까 이 필기체 같은 느낌은 좋은데 좀 얇어. 아니면 선이 좀 더 하나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여기다 좀 더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할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손글씨 같은 걸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추려진 것들 가운데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레인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좀 더 굵게 할까? 아니면 이걸 좀 더 이렇게 잘라서 붙여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느려서 한번 선을 해보기도 하고.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제가 다 인쇄해서 작업물을 벽에 붙여보고 비교하고 이제 분석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작업으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어디까지나 데스크는 작업물을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인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저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 내에서 볼 수 있는 밸런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인쇄했을 때의 그 결과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체감적으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정확성 있는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인쇄해서 체크를 하는 과정을 꼭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러프 안으로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이때는 한자였는데 한자 기본 서체를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인쇄를 해서 보니까 그 자체로도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매력적인 서체를 쓰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거는 컴퓨터에 있는 그 서체인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서체예요. 조금 간격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리고 아직까지 그 브랜드 자체에 있는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좀 더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회사 말고 다른 계통의 비슷한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계통의 비슷한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물을 하는지 조사를 해보겠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체가 이런 식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세련된 느낌의 이런 느낌으로 한자가 크게 있어서 임팩트가 강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자체만 보면은 매력적일 수 있겠으나 이렇게 둘이 갖다 놓고 보면은 게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바로 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손님들은 안 오게 되시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서 한번 봐봅니다. 실제로 인쇄가 되면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인쇄가 됐는데 이거하고 부딪히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 100% 이게 이기네. 그럼 이게 매력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매력적인 요소를 좀 더 업시킬 수 있을까를 그때서부터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문자 말고 로고 마크도 넣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또 로고 마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엠블럼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크게 스티커 같은 형식으로 한번 가서, 이게 이제 일본의 나라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가게인데 점포인데 이런 식으로 좀 세련되게 좀 빈티지하게 레트로 형식으로 가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나라라는 지역의 느낌도 내면서 좀 전통적인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작업과 여러 가지 기타 작업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인쇄도 끊임없이 계속 하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비교하고 붙여보고 자기가 체감적으로 좀 더 매력적인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약간 그 수채화 형식으로 아니면 조금 약간 뭐랄까 전통적인 느낌으로 아예 뭐 초반에 차가 아무리 영어라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로고에 맞게 한자를 넣어보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엠블럼이 되었든 아니면은 이제 단순히 이런 심벌 마크가 되었든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것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뭐 저 같은 경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수작업도 뭐 계속 하면서 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안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란나차 막 이렇게 해서 도중에 이름도 몇 번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라는 판단과 함께 글자 서체가 위에 부분에 비교해서 좀 더 가볍다. 그렇게 했을 때 글자 서체를 어떤 식으로 좀 그 무게 밸런스를 맞추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맞춘다라든가. 근데 또 보면은 글자 간격이 너무 넓죠? 이것들을 좁혔을 때 어떻게 할까? 뭐 넓혔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밸런스 조절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와 같은 이제 로고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이외에도 정말로 많은 러프 안들을 제작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그 엄청 많습니다.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뭐랄까 서체가 한번 이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그 서체를 다 그 뭐지 오리지널로 만든 서체입니다. 이 서체 위에 맞는 이제 마크를 하나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을 활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로고가 아까 보여드린 그 로고가 됩니다. 자, 비슷한 로고가 어디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고가 정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온 게 거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중간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이런 식으로 로고가 정해진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 그 로고를 인쇄해보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개 방향으로 이제 상품들을 기획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뭐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얘인데요. 아까 결정된 로고 전에 만들었던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로고들이 있습니다. 그 로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로고도 있었습니다. 이쁘죠? 이거 되게 세련됐다고 이쁘다고 했는데 클라이언트께서 이런 거는 도쿄에 가면 너무나 많지 않니?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랄까 그분께서는 이제 세련미보다는 좀 더 전통적인 느낌, 오리지널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도 굉장히 이쁘다라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뭐냐면요, 실은 스티커를 이미지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로고가 생기고 나면 이제 그 로고를 부착할 만한 어떤 굿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굿즈에 부착하는 이제 스티커들을 이제 만든 건데, 이 같은 거라도 이제 크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또 이제 색깔도 다르고. 왜냐면은 손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한 장만을 가지고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께서 사장님이세요. 자기의 기업에 알맞는 로고를 부탁했고 그 로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기획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상품들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이번에는 제작하길 원하세요. 굉장히 자기의 회사니까 굉장히 뭐랄까 애사심이 장난이 아니시겠죠. 근데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뭐 아니면은 다른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A안, B안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이쁘네. 여기 C안까지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쁘네. 되게 잘 만들었다.
잠깐만. 근데 이 스티커를 부착하기에 좀 다른 사이즈는 볼 수 없나? 좀 더 작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은 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준비한 건 이거밖에 없어서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프로의 세계에서는 아웃입니다. 늘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 이것도 굉장히 지금 숫자가 지금 줄어든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 외에도 한 5개 정도 더 있으세요. 더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형태도 좀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준비해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도 돼보고 이렇게도 돼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장 밸런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사장님도 그러네, 실제로 내가 보고 너의 말도 들어보고 해보니까 이게 더 맞네, 그러네, 그럼 이걸로 가지 라는 어떤 그 사장님에게도 확신이 생기시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비로소 이제 로고를 포함해서 그 스티커 제작까지 이어가게 되는 흐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심플하게 요점만 찝어서 알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그 누구보다 본인이 그 회사와 그 가게, 그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을 누구보다 더 이해를 잘 하시고 누구보다 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회사의 이제 로고를 저 같은 이제 디자이너에게 부탁을 했을 때 단순히 그냥 감정의 어떤 흐름조차 캐치하지 않고 그냥 데스크톱에서 컴퓨터로 이제 폰트를 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헬베티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타임스 아니면 이런 서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서체들을 이렇게 모니터 앞에 놓고 이렇게 막 비교해 봐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제일 이쁘네. 그 이쁘다라는 기준도 좀 애매하게 이쁘네. 아니면 내가 프로니까 나의 감을 믿고 이렇게 이쁘네라고 해서 그것들을 그냥 인쇄 혹은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요 근래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디자이너의 업무는 내가 포토샵을 사용할 줄 알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줄 안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용을 못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체를 기준으로 이런 서체에는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느낌을 좀 더 강조해서 그 사장님 혹은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 뭐랄까 감성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을 들이고 연구를 하는 것이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디자이너, 프로, 진짜로 돈 많이 버시는 프로분들은 이거보다 더한 어떤 그 경험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세요. 그분들도 아무리 프로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몇 년 차밖에 안 된 제가 뭐 얼마나 감이 많으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책 찾아보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보고 하는 것이겠죠. 실질적으로 이 보여드린 자료를 제가 이제 뭐랄까 제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장 조사도 분명히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 비슷한 계통의 다른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로고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무조건 핀터레스트나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은 책이에요. 책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지금 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리지널리티를 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회사에서 보면 보통 어떤 게 많냐면은,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의 로고 책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냐면요, 1988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있는 이제 로고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이런 책들이 이제 저희 디자인 회사에는 정말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드문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기업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들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여태까지 세상에 나온 모든 로고들이에요. 그것도 이 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88년도에서 90년 요 2년 사이 안에만 있는 마크 중에서 그나마 괜찮고 퀄리티가 높았던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이제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서 92년 뭐 이 사이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기에도 우리의 검색하는 그 양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로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찾아본다 하더라도, 핀터레스트에서 아무리 많이 찾아본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로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로고 자체를 바로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지금 제 방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봅니다. 보면은 막 솔직히 어떻게 보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면 이거 글자 재밌네, 요거 한번 따라서 해볼까, 아니면은 그래, 영어가 낫겠네요. 사이클이라고, 이거 되게 재밌네, 이거 되게 요 상태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저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고민을 해봐요. 이게 바퀴처럼 보이고 이게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재밌구나.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 요 선 같은 것들은 인쇄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앉아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받는 느낌은 어떨까?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온이라는 회사의 로고 마크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건 전혀 여담인데, 이 오사카에 오시면 이제 이 남바라는 곳에 이제 로고 마크가 있네요. 이것도 제가 전에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데,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이 로고 마크 책보다는 더 실용적인 책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잠시만요. 한번 또 다른 게 있을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뭐 최신 것들도 이제 보긴 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에서 자료를 얻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신화 시킬 수 있을까, 좀 세련되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로고라고 해서 로고 마크만 있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폰트들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이제 잘 이렇게 알려주는 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 부분이 괜찮다, 이 느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서체 느낌이 굉장히 이뻐, 괜찮아. 그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체를 사진으로 찍어봐요. 찍어보고 그 관련된 그 사진이 나오면은 거기다 똑같이 따라 그려봐요. 따라 그리면 그대로 그리면 안 되죠.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가게의 분위기에 맞는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인 거죠. 뭐 이거는 진짜로 실질적으로 프로들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폰트 넣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분위기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의 브랜드의 로고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고가 완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뭐랄까 상품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간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오는 또 다른 제품들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모르는 게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